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년 차 플러터 개발자로서 어떻게 플러터를 하게 됐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게 됐는지 그리고 플러터는 뭘까 하는 궁금증에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는데요. 혹시 저 한번 보셨던 분이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이전에 플러터 송도에서 하는 미더비랑 또 구글 아이오 이렇게 해서 플러터에 대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1시간짜리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떨립니다.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좀 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엄청 떨려서 떨림은 디폴트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듣고 조금의 호기심을 좀 덜거나 아니면 플로터 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어졌어. 이런 호기심이 생기거나 혹은 얘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용기가 생기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생겨서 뭐 저랑 같이 플로터를 하게 되시는 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 오늘 제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목차고요.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실 목차는 뭘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뭐 어떻게 플러터를 공부를 했는지 혹은 플러터로 어떤 앱이 개발이 되어 있는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앱 중에서 아니면 뭐 연봉 정보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는 처음에 국비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혹시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일 텐데 네, PPT를 보면 이제 유추가 되실 거예요. 30살에 국비를 들어갔어요. 많지 않나요? 네, 개발자 관련 질문 보면 꼭 있는 질문이잖아요. 30살이 넘었는데 개발 공부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했습니다. 네, 이때 그 코 땡땡 있잖아요. 그게 창궐을 하던 때였어요. 그 전에 제가 호주에서 워홀을 했었는데 이제 농장에서 88일을 일을 하면은 세컨 비자를 주거든요. 그래서 88일 다 채우고 이제 세컨 비자만 신청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게을러서 제가 그 비자를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필요할 때 하자라고 하고 손을 놓고 있었는데 이게 코 땡땡이 갑자기 찾아왔었고 이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게 계획 없이 한국으로 제가 돌아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하는 기회가 되겠다. 어쨌든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코딩을 배우는 국비 학원이었던 거고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가지고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강사님한테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뭐 그때 강사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기억 뭐지 이해를 못했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한테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뭐야? 뭐가 다른 거냐고 알려줘야 된다면 이제 인도랑 인도네시아만큼 다른 거야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대충 알아듣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그리고 그때 안드로이드를 배우는 경험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그때 안드로이드를 맛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게 JSP 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CSS 뭐야? HTML 뭐야? 이런 식으로 했어서 좀 재미가 없었는데 안드로이드 하고 나니까 좀 재미있어가지고 이때 UI 레이아웃 잡는 정도만 했었는데도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또 곡비에서 배우긴 했는데 뭔가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재미없는 것만 배우잖아요. 곡비에서는 그때 네, 재미가 없었어가지고 뭐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재미없잖아 해서 뭐 그냥 부트캠프를 들어갔어요. 일을 하고 싶었기도 한데 이 재미없는 걸로 일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부트캠프에 들어갔는데 사실 뭐가 배우고 싶던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안드로이드가 재밌었으니까 그냥 이것 좀 배워볼까 했는데 이때 앱을 배우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유일하게 알려주는 데가 이제 제가 들어갔던 곳이었는데 사실 리액트 네이티브였어요 거기서. 근데 웃기게도 그때 리액트를 알려주시는 멘토님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멘토님이 너무 좋아서 리액트를 배웠어요. 근데 리액트가 재미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리액트를 배웠던 것도 리액트 네이티브는 어차피 리액트 하면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었고, 리액트 잘하면 리액트 네이티브도 어차피 잘할 것 같은데 굳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냥 어차피 뭔가 근본, 그래도 조금은 근본인 걸 배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냥 리액트를 하면은 그 다음에 리액트 네이티브 배우면 되겠다 뭐 이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리액트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제가 즉흥적인 성격인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뭐 또 재밌는 거를 찾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제주도 이제 뭐 부트캠프에서 뭐 그 정도 배우고 이제 입사할 때가 왔어요. 취업을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어쩔 수 없어 없어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취업을 조금 알아봤는데 그때는 신입 플러터를 되게 많이 뽑았어요. 요즘은 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신입 플러터를 뽑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경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입을 뽑을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여러 회사가 있었는데 제주도에 위치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1년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워홀이나 한번 가볼까 하고 제주도에 위치한 스타트업에 들어갔고요. 여기는 제주도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이었는데 플러터랑 노드.js, MySQL 스택을 사용을 했고 1년 다니는 동안 MVP 버전도 출시를 하고 그냥 정식 앱 출시도 하고 피보팅도 하고 반응까지 이제 보고 퇴사를 했어요. 진짜 1년 다니는 동안 그걸 다 했는데 12개월 사이에 피보팅까지 했으면 많이 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저희 집 옥상에서 보이는 그 풍경이었는데요. 한라산도 보이고 제주도 앞바다까지 보이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원하는 그런 풍경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옥상에 올라가서 한라산도 보고 네, 이렇게 바다도 보면서 나름대로 힐링을 하긴 했죠. 나름대로 제주도 라이프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때도 코 땡땡 때문에 재택을 많이 해서 그렇게 힐링 아닌 힐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걸어서 20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여기서도 플러터로 개발을 하고 있고 코틀린 스프링을 하고 있고 또 MySQL을 하고 있어요. 운이 좋게 걸어서 출퇴근 가능한 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정말 럭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이제 개발자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있어도 뭐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정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밖에 없어요. 이제 저랑 놀아주실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외로워서 이제 그 본가인 인천에 돌아가서 지금 GDG 송도랑 플러터 송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제 소개를 들었을 때 좀 길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딱 제 특성이 잘 드러났던 소개인 것 같은데요. 대책은 없어 보이지만 매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또 30년 동안 개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고 싶어 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급진적으로 개발 분야에 발을 디딘 건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잘 적응하는 유연성을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발은 늦게 들였지만 또 흥미있는 분야를 여러 가지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러터가 제일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본 것도 재밌는 걸 찾기 위해서였고 그 재미있던 플러터를 해서 더 잘하고 완성도 있게 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근데 너무 완성도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들었던 게 버그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이 느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를 하다 보면 제 손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최대한 그 디버깅을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일하던 친구는 손은 빠른데 대신에 버그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둘 다 너무 극과 극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중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빠르고 완벽하게 하기에는 아직은 능력 부족이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끝에 보이는 사진이 제가 농장에서 일했을 때 사진이에요.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플러터를 하면서 성장을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첫 회사에서 정말 빡세게 구른 만큼 뭐 여기서 많이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첫 회사였던 전 회사에서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배웠더라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었어요. 네, 이전에는 플러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전 회사에서는 바로 실무에 투입이 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실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강의를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인터넷 기초 강의만 보고 바로 실무에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다트 기본 기초도 모르고 기초문법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정말 그냥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코드를 보거나 필요한 건 구글링하면서 만들기도 했고요. 처음에 회원가입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것만 계속 나열돼 있잖아요. 텍스트 필드 있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 있고. 근데 이제 그 UI는 똑같은데 거기서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나?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또 필요한 부분은 유튜브 강의를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네,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 사수였던 개발팀장님도 플러터는 사실 처음 하시는 거였거든요. 원래 서버 개발자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저랑. 네, 그래서 또 라이브러리를 찾는 게 어려웠는데요. 이게 라이브러리가 있는지는 아는데 모바일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는 라이브러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온보딩 페이지나 바텀 시트 뭐 이런 게 웹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언어랑 좀 다른 게 있었어요. 또 온보딩 페이지는 앱에 처음 들어갔을 때 뜨는 어플 사용 안내법 같은 거를 온보딩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바텀 시트는 취소 확인 같은 걸 그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서 뜨는 그런 거를 바텀 시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도 몰라가지고 이제 플러터 옥카방에 들어가가지고 구글절절하게 이제 앱에 처음 들어가면 나오는 안내 페이지 이름 뭔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아는 것도 빠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이전에 계셨던 개발팀장님 아까 말했던 개발팀장님은 나중에 저한테 UI 레이아웃은 제가 본인보다 더 빨리 찾는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칭찬이 어쨌든 플러터를 처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플러터가 더 재밌게 느껴진 것도 있었고 더 잘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엄청 찾아보기도 했어요. 또 제가 왜 플러터를 아직까지 하는 걸까 하면서 내가 플러터를 하는 이유, 매력은 무엇인가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UI 개발하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지금도 재밌어요. 근데 리액트 했을 때 생각해보면 그리드가 뭐야 이러면서 그리드도 진짜 못 쳤어요. 생각하니까 다시 땀이 나는데 지금은 짤 수 있습니다. 네. 리액트 말고 플러터에서요. 네, 그 플러터에서 위젯을 레고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레고 쌓는 것처럼 작동을 해야 왔다 갔다 뭐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위치에 위젯을 옮기면은 원하는 데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정말 재밌었고, 그래서 플러터는 위젯 기반의 UI를 제공하고 커스터마이징이 간편하다는 그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재밌었고, 또 플러터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앱을 제작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앱을 만들고 심지어 웹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웹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플러터는 업데이트를 정말 꾸준히 하는데요. 저는 플러터랑 같이 성장하는 개발자라고 말하고는 해요. 이게 플러터가 잘 되던 시기와 제가 이제 취업을 시작한 시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멋있지 않나요? 플러터와 함께 성장하는 개발자. 네. 물론 플러터의 성장이 더 빠르긴 하는데, 네, 제가 더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플러터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같이 성장을 했고 어쨌든 그에 따라서 같이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접하게 됐고 또 그게 강제로 학습하는 효과도 얻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성장을 같이 했죠.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플러터는 다양한 위젯을 제공하고 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것도 좋아하는 이유고, 그래서 이게 디자이너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맞춰서 만들기도 수월하고 아닐 때도 있는데 어쨌든 구현하기가 쉬운 편이라서 좋고, 네, 이외에도 플러터는 다양한 패키지와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어서 원하는 기능이나 그 디자인 요소를 쉽게 추가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서 편하고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매력이다. 제가 생각하는 매력이다. 그러면 또 플러터를 소개를 해볼게요. 네, 플러터는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2017년에 처음 공개한 오픈소스 UI인데요. 모바일, 웹, 데스크탑 앱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고요. 그 디지털 기기가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여러 플랫폼의 앱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여러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구글이 플러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플러터는 다트 언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현재 플러터 버전은 2023년 10월 현재 플러터 버전은 3.13이고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6년 맞죠? 6년 동안 3.13이 됐으면 얼마나 빨리 버전업이 됐는지 감이 오실지 모르시겠네요.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플러터는 iOS랑 안드로이드 그리고 웹이나 다양한 플랫폼에서 단일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앱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이게 크로스 플랫폼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 말한 것처럼 플러터의 구조는 모든 것이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를 통해서 모든 플랫폼에서 일관된 UI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것도 엄청 큰 그 장점이죠. 또 한 리로드랑 한 리스타트 기능이 있는데 플러터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게 한 리로드랑 한 리스타트가 있으면은 코드 변경 상황을 즉시 제가 컨트롤 S만 누르면은 즉시 확인이 가능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좀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코드가 언제 바뀌냐 이런 거를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웹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가능하지만 이제 다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걸 강점으로 말할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웹을 프론트엔드에 개발하게 되면은 CSS랑 HTML,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알아야 돼요. 프론트엔드 하나 개발하려면 3개를 알아야 되죠. 그 중에서 가장 싫은 거 CSS입니다. 저는. 근데 플러터는 다트 언어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트 처음 들어봤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 3개를 아는 것보다 하나를 아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빠르고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웹이랑 앱 개발이 뭐가 다른지 한번 살짝 볼게요. 네. 웹 개발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고요. 접근성은 URL을 통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가 필요가 없어요. 쉽죠? 그리고 개발 언어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돼 있고 PHP 등등등 리액트 밑에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즉시 그 배포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배포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웹 개발은 뭐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이 보통 크롬이나 사파리, 그 네이버에서 있는 웨일 뭐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웹 개발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앱 개발을 이제 또 보면요. 앱 개발은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 설치된 모든 어플들이 다 앱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웹앱으로 개발된 게 있겠지만 어쨌든 앱이죠. 그것도. 그리고 데스크탑 그 앱도 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맥북에서도 앱 개발이 있지만 그 윈도우에서도 웹 개발이
앱이 생겼죠. 윈도우에서도. 네, 그런 거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은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배포를 앱스토어에다가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장점이자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개발 언어는 뭐 스위프트, 코틀린 이거는 네이티브고요. 네, 다트가 있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네이티브랑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거는 둘 다 앱 개발이에요. 네이티브 앱 개발의 경우 먼저 설명을 할 텐데요. 네, 네이티브는 iOS나 안드로이드 플랫폼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네이티브 앱이라고 하는데요. 안드로이드의 경우 코틀린 그리고 자바는 예전에 그렇게 했었고 요즘은 코틀린으로 많이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iOS의 경우는 스위프트 혹은 오브젝트 C 이렇게 있는데 오브젝트 C 역시 옛날 죄송해요. 스위프트가 요즘 거 그냥 이렇게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옛날이라고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것 같아가지고 네, 스위프트를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또 네이티브의 경우에서는 사용자에게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반응이 빠른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iOS랑 안드로이드 코드가 각각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제작 시에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각각 개발하기 때문에 결국 가장 그 플랫폼에 맞는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앱스토어에는 올라온 어플인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올라오지 않는다던가 뭐 없는 어플이라던가 뭐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뭐 그 옛날에 클럽하우스가 굉장히 그랬었죠. iOS에서는 올라왔지만 안드로이드에 없어가지고 다 같이 왜 안드로이드에는 안 올라와 이랬었죠. 아니면은 카카오톡도 얼마 전에 그 인스타 스토리랑 비슷한 팡 기능이란 걸 만들었는데요. 이건 안드로이드의 기능이 먼저 생기고 iOS에는 나중에 생겼어요. 이것도 카카오톡이 네이티브로 개발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여러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코드 베이스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의 코드로 iOS랑 안드로이드 각각의 플랫폼에서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죠. 또 인스타그램이나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으로 그 크로스 플랫폼 앱에 해당이 되는데요.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사실 리액트 네이티브는 2020년인가? 그때 페이스북에서 공식 지원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KMM은 코틀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교적 신생이라서 플러터가 가장 요즘에 가장 핫한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땅한 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리액트 네이티브 분들한테 혼나는 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플러터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네, 대충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히. 우선 모바일 앱은 계속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다 알고 오셨을 테니까. 네, 아이폰이나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구동되는 어플을 만들 수 있고요. 웹 개발도 가능해요. 이런 게 가능한 게 플러터의 가장 큰 강점인데 그 웹이 아직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믿어주세요. 이거는 네, 데스크탑 앱도 가능한데요. 이건 모바일 앱 개발하는 것처럼 개발하는 거랑 같은데 제가 아직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모바일 앱이랑 개발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 플러터 공식 웹에 가면 쇼케이스에서 그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꽤 괜찮잖아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역시 가능한데요. 뭐 위치를 연동하던가 IoT에도 연결이 가능해요. 꽤 많은 사용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플러터로 만든 공식 웹사이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플러터 공식 웹사이트예요. 이거 플러터로 만들어졌고요.
나쁘지 않지 않나요?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는 제 포트폴리오를 플러터 웹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싱글 페이지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괜찮잖아요, 그죠? 강요하는 건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익스텐션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 그냥 익스텐션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어떤 익스텐션이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좀 많이 쓰잖아요, 사실 크롬 익스텐션은.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이거는 플러터로 만든 그 핀볼 게임이거든요. 이것도 공식 웹사이트 가면은 쇼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데 귀엽고 이것도 사실 지금 화질이 조금 안 좋긴 한데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작동도 되게 스무스해요. 네, 이런 식으로 게임도 만들 수 있다는 점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플러터 장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플러터 장점은 사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뭐 UI 레이아웃 배치가 굉장히 쉽고 또 UI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플러터의 장점 첫 번째는 높은 개발 효율에 있는데요. 이 표는 그 네이버 개발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요. 플러터로 개발했던 게 개발했던 어플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져온 건데 표를 보시면 기존에 했을 때 개발 인원이 iOS 개발자는 6명,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또 6명, 그리고 개발 기간은 2개월이었는데 플러터로 개발했을 때 보이시나요? iOS 개발자 3명 투입됐고요. 안드로이드 개발자 4명 투입됐어요. 근데 2주밖에 안 걸렸죠. 네, 이게 굉장히 빠르다는 걸 개발이 굉장히 빨랐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한리로드를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이건 정말 큰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코드 변경 사항을 즉시 확인하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어서 개발 속도가 빠르다. 또 그 커뮤니티가 활발한데 혹시 아실까요? 우선 플러터 서울과 플러터 송도가 있어서 여러분이 거의 매달 저희 행사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실제로도 그냥 구글 플러터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하고 업데이트가 계속 지속되는 걸 보면은 활발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구글에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 네, 그게 우선 장점입니다. 또 단점을 보자면 앞에서 이 표 보셨죠? 이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러터를 배우면 대부분 많은 분들은 취업이 목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높은 개발 효율로 인해서 적은 수의 개발자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취업 시장이 좀 작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트라는 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무슨 언어야? 다트판에 다트만 꽂아봤지. 이게 언어야? 하는 사람도 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하지만 다트라는 언어가 여기 있고요. 대다수의 개발자가 다트는 생소한 언어라서 그 초기 학습 곡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하다고 해서 대부분 개발자는 그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보통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쨌든 기초 문법도 모르고 그냥 실무에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큰 단점이 아니다. 네. 또 다트는 큰 업데이트가 좀 자주 있는데요. 이게 또 장점하고 또 이것도 이어지죠. 커뮤니티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게 업데이트가 자주 있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좋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좋은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현업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좀 힘든 점도 있고요. 그 3.0 이전과 이후가 정말 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플러터 처음 배우실 때 강의를 고르시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다트 버전이 몇인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업데이트가 잦기 때문에 그 최신 다트 버전을 사용해서 가르치는 곳을 찾기를 좀 권고드린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분들은 아니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정말 크나큰 디버깅의 늪에서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디버깅의 늪에 빠지면 다시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버전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모든 네이티브 기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게 추가적인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네이티브 코드가 작성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접근 권한이 필요하거나 한데 특히 iOS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 코드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고 iOS는 사실 코드만 적으면 되는데 어쨌든 엑스코드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권한 설정이나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정도 그 플러터만 다루면 플러터만 다루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그냥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큰 코 다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에서 취업 시장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은 iOS나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개발에 비해서 그 플러터 개발자의 채용이 낮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 공급도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랑 같이 플러터랑 같이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앞에 단점에서 계속 말하기는 했는데 높은 개발 효율로 인해서 채용 시장이 크지 않은 거는 저같이 플러터 개발해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뒤에서 말을 할 건데 쿠팡 이츠나 그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인데 거기서도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브레인에서도 채용을 했었다고 해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까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플러터를 뽑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쿠팡 이츠가 아직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플러터를 대처할 게 없기 때문에 크로스 플랫폼에서는 크로스 플랫폼을 생각하는 곳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용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단점에서 얘기했던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이티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네이티브를 알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버전 이슈나 권한 설정 같은 혹은 뭐 코코아팟 같은 이슈가 생길 때가 많은데 결국은 iOS 문제가 많이 생기면 결국 네이티브 개발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많이 있고요. 공급이 아직 부족하다고 했는데 요즘 플러터가 많이 핫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저기서도 강의가 많이 생기고 책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저 할 때는 책도 없었거든요. 이게 몇 년 진짜 몇 년 안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되게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신기했고 또 더 많은 개발자가 플러터를 배우면서 최신 기술을 익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최신 정보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업데이트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계속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여기에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바일 앱을 전문으로 해서 UI UX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저 같은 경우에는 생겼어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고 제일 그냥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 피그마를 다룬다던가 UX 측면으로 생각한다던가 디자이너가 주는 것만 받으면 또 어떻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도 사실 제가 소소하게 느끼는 재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언어는 닥트 하나만 배우면 되지만 따지고 보면 정말 배울 게 많다라는 게 이제 제가 플러터 개발자로서 느끼는 어려움과 한계입니다. 이번에는 플러터로 만들어진 앱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 세계관 나열하긴 했는데
다들 아시죠? 지식인 예전에 많이 사용을 하셨죠? 그리고 블로그도 많이 보셨을 거고 검색을 하면은, 그리고 중고나라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고, 여기 외에도 많긴 한데 여기에 있는 거 선별한 이유는 여기 아래 주소 보면은 플러터를 사용한 이유나 뭐 플러터를 써봤는데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나빴다 하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의 개발 블로그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어플들을 선정을 했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앱팀은 그 지식인 팀에서 빠르게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빠른 개발과 생산성 때문에 지식인 팀을 보고 본인들도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일본 라인에서 배달 앱을 만들었는데 그거 역시 플러터로 만들었고요. 검색해보면은 그것도 개발 블로그가 있어서 한번 보면은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어플이 있으면 GS 샵이랑 번개장터, 그리고 리디북스, 원티드랩, 컬리, 브랜디가 플러터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한 거는 보통 알 것 같은 회사나 그런 서비스만 추린 거긴 한데, 뭐 스타트업이나 여러분이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앱 중에서는 플러터로 만들어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지만 쿠팡이츠나 그 CJ 대한통운, 그리고 뭐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플러터 개발자를 뽑는 공고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피그마를 본격적으로 배워볼까 했는데 관심은 있는데 지금 당장 제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알면 편하지만 내가 당장 안다고 해서 내가 좋을까?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진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고는 싶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피그마는. 뭐 여튼 그래서 어떤 강좌를 듣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냥 SNS나 그 유튜브 같은 데서 팁 알려주는 데서 그냥 가끔씩 보고 있고요. 또 원하는 레이아웃을 만들거나 할 때 뭐 그때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피그마에서 보면서 그 찾는 방법인데, 여기 그 피그마 커뮤니티거든요. 거기서 원하시는 그 UI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이게 페이랑 프리가 있는데 그냥 프리를 골라서 페이 돈 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그 UI, 모바일 UI를 찾아서 원하시는 거를 고르시면은 이게 연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가격 토이 프로젝트로 만들고 있는 건데, 앞에 거는 제가 미리 찾아놓은 그런 템플릿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만든 거예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피그마를 다루는 그때 원하는 대로 뭐 찾아서 피그마를 조금씩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플러터 코드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터 코드로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아웃을 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게 제대로 된 코드는 아니고 그냥 진짜 나열된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코드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토이 프로젝트 할 때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요. 또 제플린에 보내는 그 플러그인이 있어요. 제가 제플린 사용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그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플린으로 넘어가서 제플린이라는 그 플러그인을 까시면은 제플린으로 넘어가는데, 그 제플린으로 넘어가서 코드를 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서도 플러터 플러그인이 있는데 아까 있던 게 여기로 넘어왔죠, 제플린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보여요. 이게 제가 플러그인을 여러 개 깔아놔서 3개가 보이는 건데, 하나 위에
이렇게 텍스트가 보이고 색깔 보이고 또 뭐 크기 보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제가 넣은 이유가 제가 그 뭐지? 클론 코딩이나 인터넷 강의 같은 거를 볼 때 레이아웃을 먼저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따라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내가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머릿속에 지금 어떤 식으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집중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인스타그램 클론 코딩 뭐 페이스북 틱톡 클론 코딩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피그마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용으로 템플릿을 만들어 두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검색해서 그거를 이제 저렇게 제플린을 활용해서 레이아웃을 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레이아웃을 짜고 또 이제 인터넷 강의를 보시면서 이 사람 나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네 하면서 하면은 되게 좀 재미있게 개발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오는 거 그대로 하지만 그것도 이제 그 사람 한 거랑 제가 한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 같은 것도 똑같지만 좀 더 제가 응용을 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좀 길게 했었고요. 또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거를 할지 좀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우선은 안드로이드를 정말 조금씩이지만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플러터 주제로 해가지고 구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좋은 내용들이 저한테 와요. 그러면 그거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쯤 구독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추천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저는 플러터로 개발하고 있는 모바일 앱 개발자인데 겪어보지 못한 분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해본 거는 앱 개발과 웹 개발 정도잖아요. 그래서 재미있어 보이고 참여할 수 있는 거라면 다 참여해보기로 해가지고 평소에 그 게임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게임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유니티 맛보기 정도를 배웠어가지고 게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조그맣게 미디어 아트 전시를 해보기도 했었고요. 또 현대 사회에 보안은 필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해커는 어떤 식으로 해킹하고 또 그걸 어떻게 막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뭐 전에 걸스인텍 보안 강의를 수료하기도 했었어요. 또 넓은 지식이 있어야지 제가 재밌는 게 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가장 재밌는 건 플러터고요. 네, 이거는 2023년 플러터 개발자가 되기 위한 로드맵인데요. 2023년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 다트 언어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어쨌든 플러터를 배우기 위해서는 다트 언어가 기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젯 생명 주기는 하다 보면은 알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모르면 고생을 좀 많이 해요. 고생하는 사람이 저고요. 원하는 때 제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아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외우거나 봐도 그 실제로 할 때는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어가지고 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쿠퍼티노랑 머테리얼 디자인 뭐 이런 게 있는데 쿠퍼티노 디자인 쓰는 사람은 사실 잘 못 봤고요. 보통 머테리얼을 사용해 개발을 하고 있고 머테리얼을 사용을 해도 어쨌든 디자이너가 준 디자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를 사용해도 결국은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IDE는 저는 VS 코드를 사용하고 있긴 한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사용하는 게 편하시면 그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보통 그걸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여기엔 없는데 엑스코드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엑스코드로 코드는 못해도 환경 설정이나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에셋은 또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검색을 하고 이거를 잘 쓸 수 있게 예제도 한 번씩 꼭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API 쪽에 제이슨 시빌라이즈랑 디시빌라이즈 이렇게 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좀 많이 고생을 했고요. 또 사실 기본적인 개발 지식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우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상태 관리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실 때 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원하시는 거 사용해라. 아니면은 요즘 채용 시장에 어떤 걸 많이 선호하는지,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뭘 사용하는지, 뭐 그걸 보고 고르시는 게 가장 똑똑하게 고르는 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회사에서 일하면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상태 관리를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쪽은 워낙 말이 많아서 이 정도 회사에서 선호하는 걸 고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보고요. 또 배포를 할 때도 결국 iOS랑 안드로이드 둘 다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정책이랑 배포하는 법 각각 알아야 되세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은 두 배이다. 네이티브의 두 배긴 하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네이티브를 배울 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그 플러터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어가지고 그 로드맵에 뭐 포함되어 있는 게 어쨌든 있지 않나 해서 정말 조금 가져왔고요. 플러터에서는 라이브러리를 패키지라고 해요. 그래서 뭐 두 개 지금 혼용해서 사용할 것 같은데 라이브러리를 왜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선 편하고요.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아까 온보딩이나 바텀시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온보딩 페이지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정말 빠르게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온보딩이라는 거를 결국 못 찾았으면 제가 그거를 혼자 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개발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거 온보딩 페이지라는 걸 알고 나서 정말 한두 시간 만에 라이브러리 붙여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는 재사용,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드인데요. 또 얘기하지만 패키지를 사용하면 플러터 개발이 쉽고 개발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모듈화가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할 때도 쉬워지고요. 개발이 쉽고 빠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키지가 점점 많아질수록 플러터 생태계가 더 커지고 커뮤니티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라이브러리가 많아서 이것만 쓰는 게 내가 진짜 개발을 잘할 수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해하고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구글링해서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블로그를 찾거나 아니면 GPT한테 물어봐서 가져오는 코드도 결국 짜집기잖아요. 아니면 생짜로 저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짤 순 없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는 크게 짜집기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또 라이브러리 잘 모르고 사용하면은 나중에 디버깅 할 때 디버깅을 뭐 잘 못한다던가 오히려 안 쓰느니만 못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라이브러리를 잘 쓰는 것도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GDG에서 오픈소스에 기여를 하고 파보는 스터디를 하기도 하거든요. 곧 2기가 시작되는데 이런 곳을 한번 찾아가지고 등록을 해보시는 것도 내 개발 실력을 늘리거나 또 오픈소스에 대해서 더 많은 기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타보다 보면 언젠가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실 수 있는 날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저희에게 유용한 패키지를 개발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플러터 개발자의 연봉 그래프를 찾아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채용 정보에서도 공개되어 있는 게
드물어가지고 정확한 정보는 가져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블로그에서 이런 설문을 했더라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응답 61개긴 한데 그래도 2022년에 설문을 하신 거였고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그 비율이 신입에서 1년 차가 반이에요. 네, 보시면 대다수가 신입 혹은 그 1년 차 정도인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플러터가 신생 프레임워크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하지만 연봉 상승은 연차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아직은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차트기는 한데 여러분이 생각한 그 뉴스에 뜨는 거 있잖아요. 개발자 초봉 5천 넘었다, 6천 넘었다. 이거랑은 많이 다른 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거는 어쨌든 정확한 연봉 정보가 어쨌든 나와 있지 않아서 외국 거를 좀 뒤져봤어요. 이거는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네, 우리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 어쨌든 그거를 한번 어떤 추세가 있나 해서 그걸 같이 보기 위해서 가져온 연봉 그래프인데요. 다트는 2022년에 연봉이 43,724달러였는데요. 2023년에는 55만 862달러로 증가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5,800에서 7,800만 원으로 증가를 한 건데요. 그 다른 언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많이 낮죠. 근데 이게 이 아래 보이는 언어들은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다트는 아직 대기업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요. 근데 1년 사이에 연봉 증가율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플러터의 성장이나 인기 증가에 따라서 다트 개발자의 연봉도 계속 오를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초기 스타트업보다 대기업이나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선 스타트업들이 플러터를 더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연봉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거는 플러터 커뮤니티 정보인데요. 그 커뮤니티도 있고 정보를 모아둔 곳이기도 한데 플러터 깃허브에서는 플러터 웹페이지 아까 보여드린 그게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식 라이브러리 이런 것도 있고 위젯에 관한 것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디엄에서도 플러터 글만 이거는 그냥 정말 플러터 커뮤니티라 가지고 플러터 글만 모아놓은 그런 곳이고요. 또 플러터 펍데브는 그 패키지 정보가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패키지들이 가장 인기 있는 패키지가 뭔가 탑 3? 탑 10인가? 이런 식으로도 있고 또 플러터 공식이 인정하는 패키지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패키지도 있구나 하면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이브러리 이름이 어떤 게 있는지 뭐 그런 거 가볍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거는 그 플러터 미더 페이지인데요. 미더 페이지에 플러터 송도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서 활발하게 저희 오프라인 활동도 자주 하니까요.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플러터 서울도 있어요. 네, 한 번씩 들어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픈 카톡방도 있어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터 공부하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오카방에 플러터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몇몇 개 중에 하나니까 잘 찾아서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는 플러터 어썸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깃허브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오픈소스나 플러터 오픈소스나 플러터 개발 팁 등 다양한 정보가 있어서 여기서도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를 모아둔 곳이라서 팁 보고 싶으실 때 한 번씩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플러터 어썸 아니고 그냥 원하는 언어 다트가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어썸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많은 좋은 레파지토리가 있어가지고
뭐 땡땡땡 어썸 이렇게 치면은 좋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이거 약간 막간 팁이고요. 네. 또 깃허브에서 다트나 플러터를 검색하면은 그 언어를 쓴 다른 사람들의 레파지토리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라이크 수가 좋은 거 가끔씩 들어가서 보기도 합니다. 저도 라이크가 높아지고 싶거든요. 언젠가. 이거는 플러터 업데이트 과정을 간단하게 적은 건데요. 이게 첫 정식 발표는 2018년이었습니다. 4년 전이죠. 네, 그래서 3.0 버전이 큰 업데이트였는데 이때 널 세이프티가 적용이 돼서 그 업데이트를 하고 정말 혼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혼났던 건 아니고 다트한테 호되게 혼났다는 의미였고요. 이것 때문에 디버깅 하느라 일주일을 고생을 했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큰 업데이트는 제가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 업데이트가 됐었구나, 열심히 플러터 팀이 일했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사실. 이번에도 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웹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고 계속 웹만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제가 만든 웹 포트폴리오는 올해 초에 만든 거라서 또 다른 그 기능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직 만져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빨라지는 그 업데이트 보이시죠? 이게 플러터 팀에서 그 지금 iOS 무선 디버깅이 안 되거든요. 안드로이드는 되는데 이게 좀 많이 그 요청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글을 봤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플러터랑 성장해 나가시는 게 어떤지 하고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빠진 것 같지만 네, 또 이 QR은 네, 저희 GDG GDG 송도랑 GDG 인천 그리고 플러터 송도의 정보나 이벤트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했거든요. 깔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여기 보면은 노션 공식 페이지가 있는데 이전에 했던 행사나 모든 정보가 있어서 뭐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씩 들어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해야 할 행사도 여기 오픈 카카오톡 누르면 저기에서 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세미나와 또 좋은 자료도 준비해 주신 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연사님 많이 다리 아프실 것 같은데 여기로 모셔가지고 지금 지치시죠? 네, 물 좀 드시고 여기 자리로 모셔가지고 함께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사님과 함께하는 눈높이 유키즈!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퀴즈? 예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무슨 광대처럼 지금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다 같이 좀 유퀴즈에서 예스해서 다 같이 좀 질문하는 시간 가질게요. 그럼 제가 유퀴즈 하면 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볼까요? 유퀴즈? 예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사전 질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사전 질문이 이제 연사님의 강의 자료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걸 연사님께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사전 질문 적었는데 연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래도 이게 질문해 주셔도 되니까 저희가 질문 손 드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1학년 김보라라고 합니다. 제가 리액트를 하려다가 원래 9버전의 강의를 사서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플러터도 이후 버전에서 뭐가 없어져서 고생한 적이 있으셨나요? 네, 사실 딱히 그런 적은 없었고 왜냐면은 그때 강의를 열심히 듣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히 고생한 적은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현업 그 실무에서 3.0으로 올라갈 때 그때 고생을 많이 했었던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업데이트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게 엑스코드랑 호환이 잘 되지 않았어서 그래서 그때 이번에 좀 고생을 했지만 이번엔 짧게 걸렸다. 왜냐하면 다 같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오픈 카톡방에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해결책 올려주시는 거 따라하면서 하니까 해결이 되기도 했고 아니면 검색해서 나온 것도 있었고 그랬었고 버전 확인 꼭 하시길 네. 바랍니다. 업데이트 되면서 처음엔 경고가 뜨다가 나중엔 없어지잖아요. 그런 게 많지는 않나요? 그게 리액트는 어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겁먹을 필요는 없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냅두지 않습니다. 고생하게 냅두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공식에 올라오고 아니면은 깃허브 레파지토리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근데 좀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공식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드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해야 돼. 그런데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플러터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AI 하고 있고 PTS라는 태스크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주변에서 이제 플러터를 하자고 하는 이제 그 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지인분 또 다른 지인분이 이제 개발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인데 플러터를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플러터 어떻냐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장점 여러 가지 말해주고 치명적인 단점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치명적인 단점이 추상화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했었을 때 그렇게 딥하게 개발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런 게 된다고? 그러면 되네? 개꿀? 이러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지란주교 그룹의 플랜아이의 개발 팀장으로 있는 김유정이라 합니다. 저는 이제 풀스택 개발로 하고 있고, 하고 이제 플러터로 내년에 해볼까 해서 관심 있어서 왔고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대충 제가 알아본 바로 여러 클래스 플랫폼이 되는데, 지금 아까 쭉 설명하신 거에서도 여러 플랫폼이 다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리액트에서도 그냥 다 가능은 해요. 근데 굳이 플러터에서 또 장점을 갖는 이유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저도 리액트로 지금 이미 다 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사에 좀 어필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어필이 가능한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리액트와 다른 점 컴포넌트를 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 플랫폼이 된다고 하는 게 장점인데 네네. 그게 다른 걸로 통해서도 분명히 가능은 한데 플러터가 특별히 더 이제 우선 좋은 점이라는 게 어떻게 느끼시는지 뭐 찾아보면은 성능상 좀 더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체감상 개발해보고 배포해보고 하신 게 좋으신지 그런 게 지금 궁금합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 근데 제가 다른 크로스 플랫폼을 사실 사용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플러터의 경우에는
우선 그 리액트는 공식 지원이 끝났고요. 리액트 네이티브 말고 순수 리액트로 리액트 말씀. 네이티브. 네,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지원이 끝났고요. 리액트도 가능한가요? 아예 네, 다 앱, 가능합니다. 앱 자체도? 예. 네,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 모르. 잘.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러터 서울에서 활동 중인 송승현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이제 피그마를 통해서 이제 클론 코딩을 하는 방법을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피그마를 가지고 디자이너랑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타이포그래피라던가 컬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플러터 내부로 옮기는, 제가 디자인 시스템을 플러터 앱으로 옮기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그마에 올라온 이그젬플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도 같이 좀 해보셨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네. 피그마에도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기능들이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하고 싶은, 개발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프라이머리 컬러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다크 모드일 때 컬러라던가 타이포그래피라던가 이런 것들을 앱에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가는 것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피그마에서 이런 예제들을 받아서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우선 그 피그마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듣고 우선 시도는 해봤어요. 근데 제가 쓰기에는 아직 어렵더라고요.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깔아놓기만 하고 있었고 잘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우선은 익숙한 방식대로 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안녕하세요. 그 에듀테크 스타트업에서 풀스택 개발자로 1년차 되는 그 조영록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장표 보시면은 동일하게 이제 플러터랑 노드.js 그리고 MySQL 이런 식으로 이제 풀스택 개발자의 이제 커리어를 걷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요즘 관심 있는 것들에 이제 피그마랑 이제 대부분 프론트엔드 쪽으로 방향을 이제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백엔드 쪽으로도 사실 공부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프론트 쪽으로 좀 선택을 하시게 되는 약간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네,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를 잡고 일을 하자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그 플러터가 어쨌든 제 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한 주기 때문에 플러터를 가지고 가면은 어쨌든 어딜 가도 백은 계속 바뀌더라고요. 뭐 노드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코틀린 스프링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애를 먹고 있어요. 그 전에 노드를 했을 때는 제가 주 업무로 한 건 아니었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만들고 그리고 이게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제가 가서 고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았었거든요. 어쨌든 노드가 스프링보다는 좀 더 쉬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수월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열심히 혼나고 있습니다. 코틀린한테.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더 좋다 저는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OK금융그룹에서 플러터 개발하고 있는 김우성이라고 하고 일하는 방식이 좀 궁금했어요. 그 기획자를 통해서 기능 개발을 요구 사항이 올 거고 그럼 작업을 어떻게 하시고 마무리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상세하게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일하는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될까? 워크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오셨는지가 궁금했어요. 우선 지금 일하는 곳에선 기획자가 따로 없기는 하고
따로 없다고 어쨌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에 회사에서 일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도 이제 어쨌든 초기 스타트업이었었기 때문에 기획자는 처음에는 없었어가지고 이제 대표님이 기획을 하시던가 아니면 저희 개발팀이랑 디자인팀이랑 모여서 기획을 했어서 뭐 딱히 어떤 방식이 있었냐 하면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기획자가 있었을 때도 사실 그분이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한테 알려주기보다는 이제 디자인팀 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뭐 기획자분에게 뭔가를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기능 명세서라던가 이 버튼을 누르면 이르면 오작동이다, 이르면 동작이다, 아니면 화면 설계서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주고는 받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명세서는 받은 적이 없고요. 이게 보통 피그마 같은 경우, 피그마에서 디자이너가 만들어주는 걸로 유출하거나 이게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물어보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더 UX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얘기를 하면 어쨌든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환경이었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모도콘 작년에 참가했는데 그때 15분 동안 들었는데 아직도 플러터가 뭔지 몰랐다가 1년 만에 이제 이게 플러터구나 하고 좀 알게 되었는데 방에 1년 동안 있었는데 뭘 알아야 물어볼 텐데 몰라갖고 계속 구경만 하다가 오늘 강연하신다고 해서 좀 들으러 와봤는데 다름이 아니라 앞에 맨 처음에 설명하실 때 언어를 국가 지원으로 배우시고 그다음에 부트캠프까지 하셨잖아요. 그 과정이 혹시 플러터랑 좀 연관이 있는 과정이었나요? 플러터를 배우는 과정이 있었냐 이런 그게 아니라 플러터랑 약간 관련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없었던 것 같고 뭐 있었냐고 물어보면 뭐 역시 모바일 앱을 잠깐 배웠던 그 안드로이드 일주일 배웠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앱 개발 일주일 하는 사이에서 느꼈던 게 그때는 선언형 UI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어쩌면 이런 이거 어쩌면 위젯인가? 그 당시에 뭔가 그런 느낌으로 와닿았어요.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는 거 너무 재밌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플러터를 개발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생각했던 그 방식으로 개발하는 거였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전에 플러터로 앱 릴리즈를 한 개발자인데요. 그 당시에 감사합니다. 무시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무시했냐? iOS 17. 그 당시에 베타에서 무시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iOS 17 릴리즈 되더라고요. 혹시 뭐 대응하면서 뭐 원활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직 대응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거 저희 대표님이 보시는데 지금 대응이 되어 있진 않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그 상황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서 그 해야 당시에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베타여가지고 출시할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일반 사용자한테는 릴리즈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베타였으니까 좀 대응해야지 생각을 하고 일단 리리즈를 했는데 혹시 대응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가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Q&A 현장 Q&A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유희가 진짜 앉아 보면은 불빛이 진짜 뜨겁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연사님 되게 더워하시는데 여기 더움을 무릅쓰고 엄청나게 답변해 주신 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